나는 불꽃이 타오르는 집을 보며 서 있었다. 그 집은 내 여동생의 것이었다. 아니, 이제는 우리 가족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그곳. 불길이 창문을 핥아먹으며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소리가 마치 내 가슴속에 쌓인 8년의 울분이 터져나오는 듯 했다. 언니, 왜? 라고 외치던 여동생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라이터를 버렸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딸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봤다. 화면에 뜬 제목은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화재, 원인 수상. 기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불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종말이었다. 내 손으로 지은 불꽃. 하지만 그 불꽃 뒤에는 8년 전의 그날이 있었다. 내 결혼식 날. 결혼식은 비가 왔다. 서울의 가을, 잎사귀가 젖어 축 늘어진 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시작일까? 준호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 나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우리는 화려한 웨딩을 꿈꾸지 않았다. 그냥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조용히 서약을 나누는 소박한 예식. 하지만 내 부모님은 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여동생, 지은이가 달랐다. 지은이는 우리 집의 공주였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장녀로서 항상 책임감 있게 살아야 했고, 지은이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엄마는 지은이의 머리를 매일 빗어주시며 우리 공주님, 예쁘게 자라야지라고 속삭이셨다. 아빠는 지은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시며 웃으셨다. 나는 공부 잘하고 집안일 도맡아 하며 형제자매를 잘 챙겨라는 말만 들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칭찬은 지은이도 따라올 수 있게 해줘였다. 대학에 가서도 내 첫 연애 소식을 말했을 때 아빠는 남자친구. 지은이처럼 좋은 집안 아니면 안 돼라고 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부모님은 우리 딸이니까 최고만이라며 축하 파티를 열었다. 준호를 만난 건 그런 맥락에서였다. 우리는 서로의 평범함이 좋았다. 너랑 있으면 나답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는 말했다. 결혼을 결정했을 때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소박하게 할게요. 가족만 모여서 엄마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은이 결혼식은 아직인데 내가 먼저? 게다가 그런 가난뱅이랑 준호의 집안은 중산층 이하였고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았다. 아빠는 더 직설적이었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결혼. 웃기지 마. 그들은 내 결혼식을 무시했다. 초대장을 보냈지만 오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지은이는 재벌 3세와 사귀고 있었다. 그녀의 대학 선배, 이름은 태준. 그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다. 지은이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부모님께 달려갔다. 아빠, 엄마, 나 결혼할 거예요. 태준 오빠랑. 그날부터 우리 집은 지은이의 결혼식 준비로 들썩였다. 엄마는 디자이너를 불러 웨딩드레스를 맞추셨고 아빠는 강남의 최고 호텔을 예약했다. 예산. 지은이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이야. 돈은 내가 대줄게. 나는 내 결혼식 비용을 스스로 마련했다. 작은 연회장에서 친구들 몇 명과 준호의 부모님만 오셨다. 내 가족은 핑계만 대고 사라졌다. 그날 비가 내리는 결혼식장에서 나는 울었다. 아니, 웃었다.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부리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가슴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8년 동안 서서히 커졌다. 결혼 후 삶은 평범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을 꿈꿨고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집을 꾸몄다. 지은이의 결혼식은 화려했다. TV 뉴스에까지 나왔다.
재벌가와 평범한 미녀의 로맨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다. 나에게는 연락조차 없었다. 언니, 미안. 바빠서 지은이의 메시지 하나가 전부였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다시 연락했다. 엄마, 아빠, 손주예요. 엄마의 대답은 지은이도 곧 아이 가질 텐데 내 애는? 뭐, 보통이겠지. 그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준호는 가족은 우리 셋이야 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피로가 쌓였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준호의 회사가 파산했다. 경제위기, 그는 실직했다. 나는 디자인 일을 더 받아야 했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아빠, 잠깐만 빌려주세요. 갚을게요. 아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결혼식 때도 안 도왔어. 왜 이제 와서? 지은이네 집안이 도와줄 텐데 지은이는? 그녀는 태준의 돈으로 강남에 빌라를 샀다. 언니, 미안. 오빠가 안 돼?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은 나를 버렸다. 나는 버림받은 딸, 그들의 실수였다.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불씨는 결혼식 날부터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블랙 로터스라는 이름으로 검은 연꽃,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는 꽃 프리랜서 시절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작은 클라이언트를 모았다. 준호는 재취업했지만 스트레스로 병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다. 미안해, 내가 약해. 그의 마지막 말, 아이는 나에게 맡겼다. 홀로 서기. 그게 내 무기였다. 사업은 순조로웠다. 나는 마케팅을 공부했다. 소셜미디어, 트렌드. 지은이의 결혼식처럼 화려한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 3년 만에 스튜디오는 중소기업 클라이언트를 잡았다.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 돈은 복수를 위한 자본이었다. 지은이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태준과 결혼 후 그녀는 사모님 생활. SNS에 올리는 사진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완벽한 가족. 부모님은 그 집에 살았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아빠의 퇴직금과 태준의 지원으로 산 곳.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언젠가 다 빼앗을 거야. 4년째 나는 큰 계약을 따냈다. 태준의 회사, 그들의 광고 디자인. 우연. 아니, 계획. 나는 지인 통해 접근했다. 블랙 로터스, 신선한 아이디어예요. 미팅에서 지은이를 봤다. 그녀는 여전했다. 미소 뒤에 숨긴 우월감. 언니. 오랜만이네. 사업 잘 돼. 나는 웃었다. 응, 내 덕분에. 그 계약으로 나는 내부 정보를 알게 됐다. 태준의 회사, 부패의 냄새. 뇌물, 조작된 계약. 나는 그걸 기록했다. 익명으로 제보할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8년, 그 시간이 필요했다. 아이는 이제 7살. 나는 그를 보며 다짐했다. 엄마는 지켜줄게. 누구도 우리를 버리지 못해. 불길이 집을 삼키는 그날,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며 서울의 밤을 찢었다. 지은이가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언니. 이게 무슨. 왜?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내가 내 결혼식을 무시한 이유만큼.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모님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화재 원인. 모르겠어요. 가스 누출인가. 나는 거짓말을 잘했다. 이 제8년의 끝이 시작됐다. 플래시백은 항상 그 결혼식 날로 돌아간다. 비가 그친 후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하얀 레이스, 중고로 산 거 예뻤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랑해, 그의 키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비서 같은 목소리? 아니, 지은이었다. 언니, 미안. 엄마가 결혼식 취소해달라고. 그녀는 울상이었다. 지은이 결혼식 때문에 스케줄 겹쳐서. 부모님 오시게. 나는 웃었다. 아니, 울었다. 취소. 내 결혼식.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부모님 말씀이 그날 나는 혼자 결혼했다. 아니, 준호와.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컸다. 그 빈자리는 증오로 채워졌다. 시간이 흘렀다. 사업은 성장했다. 블랙로터스는 서울의 핫한 디자인 에이전시가 됐다. 나는 직원을 뽑았고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겼다. 민준이는 유치원에 갔다. 그는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안 와? 나는 바빠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그들은 우리를 버렸어라고. 지은이의 삶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SNS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나는 알았다. 태준의 회사 스캔들. 내가 제보한 그 뇌물 사건. 언론이 파헤쳤고 태준은 검찰에 불려갔다. 지은이는 오빠 무죄야 라고 포스팅했지만 댓글은 악플로 도배됐다. 부모님은 지은이 탓 아니야 라고 변호했다. 나에게는 연락 없었다. 5년째 나는 태준의 회사와 다시 계약했다. 이번엔 컨설팅. 내부에서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다. 회계 부정, 세금 탈루.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 정보로 소송 걸어요? 익명으로 돈이 들었지만 가치 있었다. 태준은 유죄 판결. 감옥 3년. 지은이는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재산 분할, 그녀는 빌라를 팔아야 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 지은이가 어떻게 아빠는 심장마비로 입원했다. 엄마는 나에게 처음으로 전화했다. 너 이 사업 잘 되냐? 도와줄 수 있냐? 나는 웃었다. 도와. 왜 이제 와서? 통화는 끊겼다.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그는 웃었다. 엄마, 행복해? 응, 이제야. 하지만 행복은 복수의 일부였다. 증오는 여전했다. 6년째 지은이는 재기하려 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언니, 조언 좀. 그녀의 메시지. 나는 갔다. 카페는 예뻤다. 커피 향이 가득. 잘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경쟁사의 정보를 흘렸다. 리뷰 조작, 공급업체 문제. 카페는 6개월 만에 문 닫았다. 지은이는 울며 나에게 왔다. 언니, 왜 세상이 나를 버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세상이. 내가 나를 버렸잖아. 부모님은 아파트 대출을 갚지 못했다. 태준의 지원이 끊기자 은행이 압류를 시작했다. 아빠는 내가 도와주면 이라고 했지만 나는 내 결혼식 때처럼 무시할게요 라고 답했다. 7년째 나는 블랙로터스를 대형 에이전시로 키웠다. 투자자 모집, 주식 상장 준비. 민준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엄마처럼 열심히 할게.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준호는 재혼했다.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는 용서됐지만 가족은 아니었다. 지은이는 파산했다. 직업 없이 부모님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그녀의 포스팅 다 잃었어. 하지만 다시 일어설게. 나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 8년째 그 불꽃의 날 나는 아파트를 샀다. 경매로. 부모님의 집, 은행이 팔아치운 그곳. 나는 새 주인이었다. 지은이는 문을 두드렸다. 언니, 이 집 내가. 나는 문을 열었다.
환영해. 하지만 임대인이야. 월세 내. 그날 밤 나는 불을 질렀다. 아니, 가스 밸브를 열어두고. 사고 냈다. 모두 무사했지만 집은 잿더미. 부모님은 병원에서 깨어났다. 누가? 왜? 지은이는 나를 봤다. 언니. 너였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8년 전 너희가 나한테 한 대로.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나를 불러 세웠다. 당신 집 주인이시죠? 수상한 점 없나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임대인일 뿐이에요. 세입자들이 월세 안 내서 지은이는 병실에서 울부짖었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부모님은 쇼크로 말문이 막혔다. 아빠의 눈빛이 변했다. 너 우리 딸이잖아. 나는 속으로 웃었다. 딸. 8년 전부터 아니었어. 과거로 돌아가 보자. 결혼 후 첫 해, 나는 임신했다. 기쁨이었다. 준호와 우리는 아기 방을 꾸몄다. 작은 인형, 벽지. 부모님께 알렸다. 손녀예요. 엄마는 축하해. 지은이도 곧 우로 끝냈다. 지은이는 그때 태준과 약혼했다. 파티가 열렸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임신 중이시라 조심해요. 나는 핑계. 출산 날 병원에서 홀로 고통을 참았다. 준호는 출근 중 사고로 늦었다. 가족. 연락조차 없었다. 민준이가 태어났다. 그의 울음소리가 내 세상을 채웠다. 퇴원 후 지은이의 약혼 파티 사진이 SNS에 떴다. 다이아 반지, 샴페인. 댓글, 부럽다. 은하는 민준이를 안고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후회할 거야. 사업 시작은 힘들었다. 원룸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포트폴리오 만들었다. 클라이언트는 적었고 돈은 없었다. 준호의 실직 후 우리는 이사했다. 더 작은 집. 밤에 민준이가 울 때 나는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그 지켜줌은 복수의 형태로 변했다. 2년째 첫 큰 클라이언트. 패션 브랜드. 나는 밤새워 로고를 디자인했다. 성공. 돈이 들어왔다. 지은이의 결혼식은 그때였다. TV에 나왔다. 백설공주 같은 드레스, 500명 만찬. 부모님은 우리 딸 지라고 자랑. 나에게는 잘 지내 메시지 하나.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업을 키웠다. 네트워킹 파티에 나갔다. 그곳에서 태준의 지인을 만났다. 디자인 회사. 우리 회사에 제안해봐. 그것이 문이었다. 3년째 계약. 지은이를 만난 그 미팅. 그녀의 미소 뒤에 나는 칼을 숨겼다. 집에 돌아와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다. 연꽃이 피어나는 이야기. 그는 물었다. 엄마, 연꽃은 왜 검어? 아름다워지려고. 그게 나였다. 4년째 태준 스캔들. 제보 후 언론이 달려들었다.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지은이의 전화. 언니, 오빠가 도와줘. 나는 무슨 일이라고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뇌물. 누가 제보했어? 나는 모르겠어 라고 했다. 태준의 재판. 지은이는 법정 앞에서 픽 프로테스트. 하지만 유죄.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부모님은 태준 탓이라고 했지만 지은이는 내 잘못이라고 자책.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5년째 지은이의 카페. 나는 가서 커피를 마셨다. 맛있네. 하지만 뒤에서 리뷰를 조종했다. 1점평, 가짜 계정. 공급자가 물건을 안 보냈다. 내 지시. 카페 문 닫을 때 지은이는 무너졌다. 나에게 전니 빌려줄래? 나는 미안. 사업 비용이야. 민준이는 초등학교 입학.
나는 학부모 모임에서 웃었다. 다른 엄마들처럼. 하지만 속은 다르다. 복수는 내 연료. 6년째, 부모님의 대출 위기. 아빠의 전화. 돈 좀 지은이 때문에 나는 내 결혼식 때처럼 안 돼 끊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늦었다. 7년째, 블랙 로터스 상장 준비. 주식시장, 투자자. 나는 CEO가 됐다. 인터뷰에서 가족 덕분이라고 했다. 기자들이 어떤 가족 물을 때 내 아들이라고. 지은이는 직장 없이 알바. 언니, 성공했네 그녀의 메시지. 나는 내 덕에라고. 8년째, 경매. 나는 그 아파트를 샀다. 10억 내 돈으로. 세입자로 들였다. 월세 500만. 그들은 감당 못했다. 화재 전날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집 포기해. 새로 시작. 그녀는 언니 도와줘. 왜? 내 결혼식 때처럼 화려하게. 그 밤 가스 냄새. 불꽃. 모두의 끝. 병원 복도에서 엄마가 나를 끌어안았다. 너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내 가슴은 차가웠다. 엄마, 내 결혼식 날 기억하세요? 그 비 내리는 날 아빠는 침대에 누워 헐떡였다. 복수. 미쳤어. 지은이는 문밖에서 떨었다. 언니, 8년. 그게 다 내 계획이었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래. 공평하게. 화재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민준이가 기다렸다. 엄마, 뉴스 봤어. 할머니 집 불났대. 나는 안아주며 사고야? 걱정 마. 그는 정말 슬퍼? 아니, 이제 자유로워. 그 자유는 피의 맛이었다. 과거, 1년 후 결혼. 준호와의 생활. 우리는 행복했다. 아침에 커피 마시며 오늘도 화이팅 하지만 돈이 빠듯했다. 지은이의 결혼식 후 부모님은 빚졌다. 지은이 웨딩 비용 5억. 아빠의 말. 나에게 내가 도와라고? 웃기지 마. 민준이 태어난 후 나는 육아휴직 없이 일했다. 밤에 디자인하며 재웠다. 준호는 쉬어라고 했지만 나는 가족 지켜야 해. 그 가족은 우리뿐. 2년째 사업. 실패도 많았다. 클라이언트가 돈 안 주고 도망. 나는 울며 일어났다. 포기 안 해. 3년째 성공. 지은이 만남. 그녀의 축하에는 가식. 나는 느꼈다. 4년째 스캔들. 제보는 내 변호사 통해. 증거는 내가 모음. 태준의 이메일, 녹음. 지은이의 절망. 언니, 가족이야. 가족. 내가 내 결혼 무시했을 때? 5년째 카페 파탄. 나는 직접 리뷰 썼다. 음식 상했어. 공급 끊음. 그녀의 눈물 볼 때 쾌감. 6년째 부모님 위기. 대출 이자 쌓임. 아빠 건강 나빠짐. 엄마 너 사업 잘 되잖아. 내가 왜? 7년째 성공. 민준이 엄마 최고. 준호 재혼 소식. 행복해 나도. 8년째 경매. 집 산 날 나는 창가에 섰다. 이제 내거 세입자 드리고 월세 올림. 불 질렀다. 가스 누출 사고. 모두 살았지만 이름. 경찰 조사 끝. 증거 없음. 나는 자유. 지은이 미안해. 언니. 늦었어. 복수의 끝은 텅 비었다. 병원 퇴원 후 부모님은 임시 숙소로. 지은이는 언니, 용서해. 나는 공평했어. 민준이는 엄마, 이제 끝? 응. 과거 깊이, 어렸을 때, 지은이 아플 때 엄마가 밤새. 나는 학교 갔다. 언니가 강하니까 그 강함이 증오됨. 사업 성장 과정. 파트너 배신,
나는 배웠다. 신뢰는 무기. 지은이 파탄 후 그녀의 자살 시도. 나는 막음. 죽지 마, 살아서 느껴봐. 부모님 빈집. 돈 없어, 나는 길해. 최종 대면. 가족 모임. 왜? 너희가 시작. 민준이 성장. 엄마, 사랑해. 결말. 나는 새집 그들은 길거리. 하지만 후회. 아니, 정의. 지은이 제기. 하지만 영원한 상처. 나의 반성. 복수는 자유지만 빈 껍데기. 민준이 가족은 우리 끝. 8년 후 그들은 잃었다. 나는 얻었다. 하지만 무엇을?